수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그래.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수의 연산 법칙이 10번 나와.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10번 나와. 근데 아무도 몰라. 수의 연산 법칙 말해봐라 그러면 대부분 애들이 반응이 그게 뭐예요야. 그게 뭐예요? 저 배웠는데 까먹었어 이런 거 아니야. 그게 뭐예요? 수의 연산 법칙이 뭘까? 기억나? 이게 수의 연산 법칙이야.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 아이고 잘못 썼네.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 그리고 분배 법칙. 이게 수의 연산 법칙이고, 이거 이름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 그리고 분배 법칙. 이름까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고,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은 덧셈만 있어. 다른 연산 없음.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은 곱셈만 있어. 다른 거 없음. 분배 법칙은 어때? 덧셈과 곱셈이 둘 다 있어. 자, 교환 법칙이 의미하는 게 뭐냐? 교환 법칙은 순서를 바꿔도 된다야. 교환 법칙이 의미하는 건, 결합 법칙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결합 법칙은 네 마음대로 괄호를 만들든 괄호를 없애든 상관없다야. 분배 법칙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괄호를 푸는 방법을 설명해 줘. 그러니까 우리 덧셈 할 때 이런 거지. 이거 덧셈 할 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덧셈 할 수도 있잖아. 하지만 어떻게도 덧셈 가능해? 10, 요거 하면 10, 20이네. 이런 식으로 덧셈도 가능하잖아. 근데 이렇게 우리가 초등 때부터 해왔던 이런 형태의 덧셈이 가능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 때문에 그래. 교환 법칙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순서를 바꿀 수 있고, 결합 법칙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괄호를 칠 수 있어. 결합 법칙에서 내 마음대로 괄호를 칠 수 있다고. 이런 연산이 가능한 이유가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 때문에 그래.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얘기하면 2 곱하기 7 곱하기 3 곱하기 5를 계산해라. 얼마 나와? 얼마 나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계산할 수 있어. 2 곱하기 7은 14, 14에다 3 곱하고 거기다 15 곱하고 차례대로 계산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거 곱하면 10이고 이거 곱하면 21이잖아. 210 나오네. 이렇게 계산 가능하잖아. 이렇게 계산 가능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순서를 바꿔도 돼. 왜? 내 마음대로 순서를 바꿔도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 때문에 내 마음대로 순서를 바꿔도 돼. 그리고 결합 법칙에 의해서 잘못 썼네. 결합 법칙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괄호를 쳐도 돼. 내 마음대로 괄호를 쳐도 계산 결과가 안 달라져. 그래서 10 곱하기 21하면 210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초딩 때부터 알고 있는 거야. 초딩 때부터.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덧셈의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초딩 때부터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라고.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초딩 때부터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라고. 분배 법칙은 초딩 때는 안 배우고 고등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 분배 법칙을 배우기 때문에 분배 법칙은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은 초딩 때부터 배우는 거라서 본능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근데 왜 뺄셈과 나눗셈은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없을까? 왜 덧셈과 곱셈만 있을까?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3 빼기 2랑 2 빼기 3이랑 계산 결과가 같냐? 안 같아. 그래서 뺄셈은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아요. 3 나누기 2랑 2 나누기 3이랑 계산 결과가 같냐? 달라요. 그래서 나눗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결합 법칙도 마찬가지야. 7 빼기 2 빼기 1을 계산하는데 이렇게 계산한 결과랑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같냐고. 다르잖아. 이렇게 계산하면 4 나오지만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와? 6 나와. 계산 결과가 달라. 그래서 뺄셈은 결합 법칙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 안 한다.
나눗셈도 마찬가지야. 6 나누기 2 나누기 3을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한 거랑 이렇게 계산한 거랑 이거 잘못했네. 6 나누기 2 나누기 3을 계산할 때 6 나누기 2 나누기 3을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한 결과랑 6 나누기 2 나누기 3을 이렇게 계산한 결과랑 계산 결과가 달라요. 계산 결과가 달라. 그래서 뺄셈과 나눗셈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그래서 뺄셈과 나눗셈은 안 배우는 거야. 뭐만 배워? 덧셈과 곱셈만 배워. 자, 그리고 이제 분배법칙은 뭐냐면 분배법칙은 이런 거야. 이렇게. 내가 이거 냉장고라고 하는데 가로의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BC인 직사각형이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어. 그러면 당연히 큰 직사각형의 넓이는 작은 두 직사각형의 넓이랑 같겠지. 그러면 큰 직사각형의 넓이가 얼마? 가로 곱하기 세로. 이게 큰 직사각형의 넓이야. 그러면 이 두 직사각형의 넓이는 각각 뭐가 돼?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AB. 이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AC.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게 이거랑 똑같아. 이게 분배법칙. 분배법칙. 이거 분배법칙 처음 배운 사람들은 이걸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이 분배법칙이 성립해. 그러면 분배법칙은 언제 쓰냐면 이런 데 써. 3x 더하기 2x가 왜 5x냐? 3 더하기 2 한 다음에 x를 곱하라고 그랬어요. 맞아, 그렇게 배웠지. 근데 내 질문은 이거야. 야랑 왜 계산 결과가 같냐고. 야랑 왜 계산 결과가 같아? 분배법칙 때문에 그래. 분배법칙. 야랑 계산 결과가 같은 이유가 분배법칙 때문에 그렇다고. 이거 책에 이런 식으로 나와. 이 길이가 3, 이 길이가 2, 이 길이가 x.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을 생각했을 때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가로 곱하기 세로. 이게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각각의 직사각형의 넓이 합이랑 같이.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얼마? 3x.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얼마? 2x.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한 것이 요거 나와.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이거랑 같은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 분배법칙 때문이라고. 분배법칙. 자, 그리고 이 분배법칙 하나로 중학교 3학년 되면 대단원 하나를 차지해. 그게 뭐냐면 곱셈공식 단원이야. 분배법칙 하나로 대단원을 차지해. 나중에 네가 중학교 3학년 올라가면 이런 공식들을 배우게 돼. 이게 다 뭐 때문에 가능한 거냐면 분배법칙 때문에 가능해. 중학교 3학년 때 이걸 배워.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곱셈공식이야. 뭐 적어주는 김에 마저 다 적어줄게.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곱셈공식이 이렇게 5개가 있어. 그럼 이 5개의 곱셈공식을 네가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우게 될 텐데 이 등식이 성립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이 등식이 성립하는 이유가 뭐야? 이 등식이 성립하는 이유가 뭐야? 분배법칙 때문에 그래. 왜 분배법칙 때문에 성립하냐? 이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이 분배법칙 때문에 그래. 그리고 이것은 네가 계산을 할 때 내가 계산을 얼마나 바르게 했느냐, 얼마나 계산을 못했냐,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내용이야.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계산을 안 틀리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애들한테 이런 거 시킨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시킨단 말이야. 야, 이거 계산해라. 계산하면 뭐 나와? 말로 해봐, 뭐 나와? 이거 계산하려고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야.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 틀렸어. 어떻게 계산해야 돼? 소위 말하는 이렇게 하트 해야 돼, 하트. 하추핑.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게 3x 더하기 2가 나와. 그럼 야랑 계산 결과가 같은 이유가 뭐냐? 왜 야랑 계산 결과가 같냐? 한 가지 이유는 초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분수의 덧셈이야.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은 어떻게 계산해? 공통이 분모로 적고 분자끼리 더한다. 야랑 같은 이유가 뭐라고? 분수의 덧셈.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분배법칙이야.
이거는 이거랑 똑같아. 이거랑 똑같다고. 그래서 뭐 해야 돼? 분배법칙 써야 돼. 앞에 써줄까? 이거는 이거랑 똑같아. 그래서 분배법칙 쓰는 거야. 이렇게 곱해. 그러면 2분의 6x. 이렇게 곱해. 2분의 4. 한 가지 관점은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이고 또 다른 관점은 뭐야? 분배법칙. 그러니까 분배법칙이 성립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 약분할 때 한쪽만 약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둘 다 약분해야 한다. 내가 이걸 가르쳐 준 다음에 애들한테 이거 약분해라. 이거 계산하라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3x 곱하기 2호 막 이렇게 대답해. 왜 이렇게 계산했냐 그러면 양쪽 다 약분하라며요. 야랑 다르지? 그러면 뭐가 다른지를 몰라. 자, 야는 분자를 바라봐봐. 야는 곱셈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곱셈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무슨 분배법칙을 써? 덧셈과 곱셈으로 이루어진 것이 분배법칙 쓰는 거지. 이건 곱셈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분배법칙을 쓰는 게 아니야. 그럼 뭘 써?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써야 돼. 곱셈으로만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계산은 2분의 1 곱하기 6x 곱하기 4인데 결합법칙에서 이걸 이렇게 묶으면 계산 결과가 똑같아. 결합법칙은 괄호를 쳐도 안 쳐도 계산 결과가 똑같지. 그래서 12x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여기에 더하기 빼기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추핑을 하는 거야. 하추핑. 더하기 빼기가 있으면 이렇게 그래서 2분의 6x 계산하면 3x 나오고 2분의 4 계산하면 3 나오고 2 나오고 이렇게 더하기 빼기가 있으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곱하기 나누기가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라고? 곱하기 나누기가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라고? 한쪽만 하는 거야. 양쪽 다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한 다음에 나눠. 그런 거 아니야. 2분의 6x 나누기 2분의 4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어떻게 계산하냐고? 2분의 1 곱하기 6x 나누기는 역수로 곱해. 그래서 8분의 6x 즉 4분의 3x가 나와. 그러니까 이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을 정확하게 알아야 네가 계산을 할 때 어떻다고? 계산이 안 틀려. 계산이 안 틀려. 그리고 이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고등학교 교과과정까지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10번 나와. 진짜로 10번 나오거든. 요즘은 덜하지만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중1 때 맨 처음에 자연수의 덧셈 뺄셈을 배워. 그리고 자연수에서 이 5가지가 다 성립해를 배워. 그 다음에 정수의 덧셈 뺄셈을 배워. 그리고 정수에서 이 5가지가 다 성립해를 배워. 그리고 유리수의 덧셈 뺄셈, 유리수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워. 그리고 유리수에서 이 5가지가 다 성립한다고 배워. 그럼 벌써 3번 나와. 자,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순환소수 배우잖아. 순환소수 배우지? 순환소수에 대해서도 이거 다 성립해. 자,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루트 2라는 놈을 배워. 근데 이거 있을 때도 교환법칙, 결합법칙 다 성립해. 자, 네가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3루트 2 더하기 2루트 2 계산하면 얼마나 오겠니? 얼마나 오겠어? 이거 5루트 2 나와. 이거랑 계산법이 똑같아. 계산법에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무리수일 때, 즉 실수일 때도 이 5개 연산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배워.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첫 단원이 다항식 단원이거든. 그러면 다항식에서도 이 5가지가 성립한다는 걸 배워. 그리고 이제 중간쯤 되면 한 3분의 1 정도 지나면 복소수라는 걸 배워요. 그럼 복소수에 대해서도 이 5가지 연산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배워. 그리고 끝난 때쯤에 행렬을 배워. 그러면 행렬에 대해서도 이 5가지 연산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배워. 다만 행렬에서는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주 특수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있지만 행렬은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아. 그렇지만 행렬은 덧셈,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하고 곱셈,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법칙 성립하고 행렬의 곱셈은 분배법칙도 다 성립해. 자,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들어가면 집합이라는 걸 배우는데 집합을 배워도 합집합, 교집합에 대해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다 배워. 합집합의 교환법칙, 합집합의 교환법칙, 합집합의 결합법칙, 교집합의 교환법칙, 교집합의 결합법칙, 그리고 분배법칙. 그리고 집합에서는 분배법칙을 반대로 하는 분배법칙도 배워. 그래서 분배법칙 2개 있어, 집합단원에서는. 그리고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혹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벡터를 배우는데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도 이걸 또 배워. 지금 몇 번 배우냐? 내가 10번 나온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야. 진짜 진지하게 10번 나와. 진지하게 10번 나와. 근데 어떻다고? 학생들이 어떻다고? 수의 연산 법칙이 뭐야? 그러면 몰라. 대답을 못해. 생각해봐. 수의 연산 법칙 하나 정확하게 익혀서 다 똑같네. 이렇게 배우는 게 편하냐? 아니면 이게 다 똑같은지 모르고 이걸 따로따로 외우는 게 편하냐? 다 똑같은 애가 더 편하잖아. 훨씬 편하잖아. 그래, 안 그래? 비유적인 표현으로 아반떼 운전하는 방법이나 소나타 운전하는 방법이나 벤츠 운전하는 방법이나 BMW 운전하는 방법이 똑같단 말이야. 물론 세부적인 차이는 있어. 벤츠는 기어봉이 핸들 밑에 달려있고 아반떼는 기어봉이 옆에 달려있고 소나타는 기어를 다이얼로 돌리고 뭐 버튼 누르고 그런 세부적인 차이는 있단 말이야. 하지만 소나타는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차가 왼쪽으로 가고 벤츠는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차가 오른쪽으로 가나? 페달의 위치가 다른가? 소나타하고 벤츠가 뭐 엑셀러레이터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의 위치가 다른가? 아니야, 다 똑같다고. 차이 없어.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차이가 없단 말이야. 야, 그러면 누가 운전을 잘 가르쳐 주는 거야?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차 종별로 아반떼, 소나타, 뭐 그랜저, 벤츠 차 종류별로 제가 운전하는 방법을 다 따로 가르쳐 드릴게요. 비유적인 표현으로 제가 유형별로 다 따로 가르쳐 줄게요. 이런 사람이 잘 가르치는 사람이야? 아니면 어차피 소나타나 그랜저나 아반떼나 운전하는 방법 다 똑같아요. 이거 유형 나눌 필요 없어. 다 똑같아.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잘 가르치는 사람이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친다고? 다 유형을 나눠. 물론 초보적인 수준에서는 유형을 나눠서 가르치는 게 맞아. 초보적인 수준에서 나도 초보적인 수준에서는 유형을 나눠서 가르쳐 준단 말이야. 분수의 덧셈,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 계산하는 방법과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 계산하는 방법, 이 유형별로 나도 나눠서 가르쳐 준단 말이야. 초보적인 관점에서는. 근데 실제로는 어떻다고? 실제로는 이거나 저거나 어떻다고? 다 똑같아. 실제로는 다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수의 연산 법칙, 책에 10번이나 나오지만 아무도 모르는 이 수의 연산 법칙 어떻다고? 이 수의 연산 법칙 반드시 익혀야 돼. 이거 다 똑같은 거야. 아무런 차이 없는 거야. 알겠지? 꼭 기억해둬.